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를 책임지는 전영주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가 어렵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국어 영역 중에서 그 많은 파트들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독서, 옛날 말로는 비문학이라고 불렸던 그 파트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그 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오답률 베스트 5가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 적어도 3문제, 4문제는 독서가 항상 끼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독서를 어려워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독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측정하는 시험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얘기야.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파트예요. 자, 독서를 왜 어려워할까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글을 제대로 못 읽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글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글을 읽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예문을 갖고 온 요 예문이 뭐냐면 2019 수능, 전설적인 수능이죠. 원점수 추정치가 1등급 컷이 82점인 시험, 역대급 불수능, 아마 2022 수능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험으로 역대급으로 진짜 수험생들이 많은 고생을 했던 그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을, 이게 이제 만유 인력 지문인데요. 가장 어려웠던 지문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글을 한번 쉽게 읽어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근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어려운 글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기를 써왔어요. 자, 되게 평이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일기를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어의 원리가 숨어져 있거든. 그 원리들을 같이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일단 영주의 일기부터 한번 읽어볼게. 너무 쉬운 글이야. 영주가 기분이 좋다. 영주는 국어시험을 보았다. 국어시험에서 100점 맞았다. 그건 너무 쉬운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글을 이렇게 읽어요. 영주가 기분이 좋다. 영주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영주 국어시험 봤다. 국어시험 봤다. 국어시험 봤다. 국어시험에서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너희들은 글을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니까 비문학을 잘 못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두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 문장만 존재한다는 거겠죠? 영주가 기분이 좋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문장을 안 읽었다고 생각해봐. 영주가 기분이 좋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영주 기분 왜 좋아? 모르죠. 여기에 글을 읽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두 문장이 없다면 우리는 영주가 기분이 좋은 이유를 모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가 기분이 좋다라는 이 문장은 국어시험을 보았다, 국어시험에서 100점 맞았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의 설명이 필요해. 정리할게요. 어떤 문장에서 설명을 받아야 할 문장, 그거를 저는 지금부터 일반화 문장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 어렵지 않죠? 그냥 단독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조금 뭔가 애매모호한 문장들, 반드시 뒤에 설명이 필요한 문장, 그거를 일반화 문장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리고요, 이 일반화 문장을 설명하는 요 두 놈을 제가 구체화 문장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얘들아, 글은요, 자, 미리 좀 결론 내릴게요. 글은요, 구체화 문장을 통해서 일반화 문장을 읽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반화 문장은 모든 거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문장으로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일반화 문장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의미가 조금 부실하고요. 애매모호하고 뒷받침 문장이 없으면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문장입니다. 그리고요, 이 구체화 문장은 일반화를 설명해주는 문장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정보가 조금 많아지겠죠. 잘 들어보세요. 일반화 문장이 중요할까요? 구체화 문장이 중요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답을 내려드릴게요. 그게 아니야.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는 구체화 문장을 통해서 일반화를 이해하는 과정. 이게 바로 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조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문장인 요 일반화 문장을 구체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요 놈과 요 놈을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읽어주는 과정이 바로 글을 읽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한번 요 세 문장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주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잘 들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 두 문장, 그 뒤에 나오는 요 두 문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영주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냐고. 없잖아.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 뭐 학원을 갈 건데, 뭐 인강을 들을 건데, 아니면 뭐 책을 뭐 더 살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거를 구체화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자, 영주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렇구나. 근데 좀 애매모호한데 구체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반화를 이해하는 거야. 서점에 들렸다. 서점에서 문제집 10권을 샀다. 영주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를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인가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글을 읽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 두 문장이 바로 구체화 문장이 되겠죠. 되게 쉽죠? 생각보다 되게 쉽죠? 잘 들어봐. 그렇게 어렵다는 2019 수능 중에서 악마의 지문, 이게 이제 만유인력 지문인데 이 악마의 지문도 사실은 제가 지금 영주의 일기에서 설명한 이 글을 읽는 원리가 그대로 녹아들어져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은 방법, 같은 로직을 가지고 이제 이 만유인력의 한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게. 지금 영상 끄면 안 된다. 지겹다고 끄지 마시고 네가 지금 요 방법이 이해가 됐다면 그리고 이 방법 솔직히 별로 안 어렵잖아. 요게 포괄적인 문장, 요게 디테일한 상수를 해주는 문장. 구체화를 통해서 일반화를 이해한다. 별로 안 어렵잖아. 이 방법이 별로 안 어렵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글도 한번 요 방식대로 읽어줄 테니까 영상 지금 절대 끄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라고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이 코페르니쿠스는 복잡한 거 싫어하나 봐. 조금 단순화하는 거를 좋아하나 봐. 그 정도 느낌은 잡을 수 있겠죠. 간다 이제.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는 관심이 없었대요. 자, 일단 봐봐. 형이상학. 선생님, 저는요 형이상학의 단어를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시 국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다. 이따가 제가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배경 지식으로 설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글을 읽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 두 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거죠. 코페르니쿠스는 단순한 거 좋아한다. 그래서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 있었대. 이게 첫 문장이죠. 이제 잘 들어야 돼.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옵니다. 얘가 왜 나왔을까? 잘 모르겠잖아.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라고.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만약에 이 두 줄만 있고 이 긴 글이 아예 없다면 우리 수험생들은 이 두 줄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 코페르니쿠스가 단순한 거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했다며 그것에 대한 구체화 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코페르니쿠스 천체 운행 단순 기술 이것을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야. 이게 비문학이라고요. 겁먹지 말고 읽어볼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은 지구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대요. 무슨 말이야? 지구가 중심에 있고요. 다른 행성들이 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랑 프톨레마이오스래. 조금 더 읽어볼게.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럼 태양이 중심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대요. 아, 너무 중요해. 조금 더 읽어볼게.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대. 얘들아, 이게 비문학이라고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봐봐.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일반화 문장이라면 뒤에 있는 긴 글은 구체화 문장이야. 봐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가 뭔 얘기냐고. 바로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요. 의미가 통하시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는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내세운 이유가 뭐야?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해야 되기 때문이겠지. 이해되시죠? 좀 더 읽어볼게.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래, 단순성도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건 또 뭐랑 관련이 있어? 그래, 위에 두 줄이랑 당연히 관련이 있겠지. 그럼 봐봐. 여기까지 한번 끊어봐. 그러면 영주의 일기랑 같은 논리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줄이 전부 뭡니까? 구체화 문장이죠. 뭐에 대한 구체화?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에 대한 구체화 문장이지. 그럼 요게 뭐야? 요거 두 줄이 뭐야? 바로 일반화 문장이 되겠죠. 비문학이 뭐라고요? 구체화를 통해서 일반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요. 진짜 이해했는지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이 이해가 됐으면 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무엇을 통해서? 태양 중심설. 됐죠? 이게 글을 읽는 방법이야. 되게 심플하게 글이 읽어지지 않니? 그래요. 이게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결국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문장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좀 못 믿어오시면 제가 이 얘기도 드릴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배웠어요? 혹시? 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중심 문장이 얘야.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뒷받침 문장이 얘야. 저는 되게 생각보다 제가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정석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공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사실은. 근데 왜 너는 멋대로 정말 복잡한 방법, 난해한 방법, 그 다음에 막 현란한 도구, 너는 왜 이딴 걸 쓰려고 하냐. 이제부터 그런 방법들 버리세요. 복잡하게 읽는 게 아니야, 글은. 글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도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공교육에서 가르친 그대로 일반화 구체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문학 실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코페르니쿠스겠죠.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대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일반화 구체화 이렇게 잡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화 구체화를 잡은, 앞에서 일반화 구체화를 잡은 이 내용은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통해서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했다는 그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때 한번 끊어줘. 오케이.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를 반대했대요. 그 얘기잖아. 이제 잘 봐. 느낌 오시죠? 자,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줄 읽어보라고 한번. 왜냐하면부터 때문이다까지. 느낌 오세요? 자, 같은 논리로 설명해 볼게. 만약에 출제자가 이 두 줄을 안 줬어. 그 다음에 요 두 줄만 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에 요 밑에 두 줄을 안 줬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왜 안 좋아했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두 줄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자,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방금 배웠잖아. 구체화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받는 문장을 뭐라고 했더라? 일반화라고 했더라. 비문학은 뭐 하는 거라고 했더라? 구체화를 통해서 일반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 이 두 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형이상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를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을 한낱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 이해를 하셔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했니? 지구 중심설 얘기했잖아. 지구가 중심에 있고 다른 행성들이 돈다며.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며. 그러면 지구는 다른 행성과 별 차이가 없는 행성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가 중요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를 싫어했단 얘기지. 확 이해되시죠? 이게 일반화 구체화의 힘이라고요. 좀 입체적으로 글이 읽히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글을 읽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형이상학 이런 얘기했죠?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 그러면 잘 들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겠다. 동의됨?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형이상학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지상계, 천상계, 대립, 이분법, 그 다음에 인간이 중요하다. 요게 바로 뭐야? 형이상학의 의미가 되겠네. 글은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사실 일반화 구체화만 제대로 알아도 이 어려운 단어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복잡한 방법론 이런 거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니? 이겁니다. 네가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하기 힘들어. 내가 너한테 되게 복잡하고 되게 난해한 방법론들을 막 주입시키고 막 되게 현란한 도구들을 너한테 가르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지문 만나잖아? 너 절대 못 써. 시험은 네가 보는 거야. 나는 네가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요. 성적이 조금 아니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는 바로 너라고. 나는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 그쵸? 자, 사실 이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비문학 방법론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많지 않아? 예를 들어 초점화라든지
아니면 병렬구조, 비교대조 병렬구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과학 지문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메커니즘, 뭐가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요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고 무엇보다 쉽고 마지막으로 네가 사용할 수 있게 전달하고 싶다고. 우리 수업은 뭘 듣는 거야? 제가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네 걸로 만들고 네가 연습을 많이 해서 네가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너의 비문학 점수가 그때 오르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저랑 같이 앞으로 수업을 듣고 저랑 같이 함께 하실 거니까 약속드릴게요. 네가 사용할 수 없는 복잡한 도구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제 강의의 모토가 뭐냐면 쉽게야. 쉽고 그렇지만 강력하게. 왜? 네가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그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성적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함께 하게 되면은 1번화 구체화 당연하고요. 이거 말고도 심플한 방법론 가지고 우리 같이 국어 성적을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자, 저는 사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앞으로 저랑 이제 수업에서 만나서 더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지루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제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